자,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지? 서울 강남이랑 용산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거든? 이번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가 살지 않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까지 정조준하겠다고 밝혔어.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된 건데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아주 자세히 풀어줄게. 먼저 왜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명확해. 정부는 지금의 집값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투자용으로 사둔 1주택 물량까지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거지. 집은 사는 것, 즉 바이가 아니라 사는 곳, 리브라는 원칙을 세워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당국에서는 어떤 여안을 짜고 있을까?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은 세밀한 가중치야. 단순히 집이 몇 채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사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지역 특성은 어떤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지. 특히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잖아? 이때까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확실히 유리하도록 세제와 금융규제를 설계하겠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야. 예를 들어 실거주를 안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꽤 있어.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야. 만약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원래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하겠지? 그렇게 되면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전세 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 사는 분들도 많잖아. 이런 분들까지 투기 수요로 묶여서 세금 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아주 높거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제는 똘똘한 한 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되거든. 실제로 살 집이 아니라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거야.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보던 기존의 관점이 이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다시 짜는 거야. 내가 가진 집이 비거주 1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세 인상분과 양도세 혜택 축소분을 꼼꼼히 계산해봐야 해. 언젠가 규제가 풀리겠지라는 기대보다는 현재 규제 강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매도 여부나 실거주 입주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해 보여. 특히 대출 규제도 1주택자까지 촘촘해질 수 있으니까 금융비용 부담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지.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당황하기 쉽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정리해준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길은 있거든. 오늘 내용 공감됐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 다들 힘내자고!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